이강인이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이강인은 26일 AC밀란과의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3차전 홈경기에서 PSG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6분 우스만 덴벨레를 대신해 교체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날카로운 패스로 킬리안 음바페에게 기회를 제공한 이강인은 이후에도 특유의 볼키핑 능력과 원터치 패스를 통해 오른쪽에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현란한 드리블로 세리에 A 최고의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와의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테오 에르난데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 2019년부터 AC밀란에서 뛰고 있는데요. 스타들이 질비한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 자원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세계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테오는 이강인의 드리블에 끌려다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앙선 한참 너머까지 전진하곤 했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을 이어가던 이강인은 후반 44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유려하게 공을 잡고 빠져나가 워렌 자이르 에메리에게 연결한 이강인은 빠르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이르 에메리는 타이밍에 맞춰 이강인을 향해 땅볼 패스를 넣었습니다. 스트라이커 곤찰로 하무스가 적절하게 공을 흘려줬고 이강인은 간결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PSG에서 처음으로 넣은 골이자 UCL 데뷔골이었습니다. 이강인의 환상적인 쐐기골로 PSG는 3대0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이 터지자 파르크 대 프랑스엔 이강인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강인을 외치면 관중석을 가득 메운 PSG 팬들이 리를 외치며 이강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PSG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음바페와 리카, 하키미, 하무스 등 모두가 달려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강인도 하무스에게 펄쩍 뛰어 안기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세레머니 이후에도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슈크리니아르는 이강인의 목에 팔을 감고 귓속말을 속삭인 후에야 수비 지역으로 돌아갔고 비티냐도 이강인의 등을 툭 치고 가며 축하했습니다. 도움을 기록한 자이르 에머리 역시 이강인과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한 후 끌어안았습니다. 경기 후에도 축하 행렬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에이스 음바페는 활짝 웃으며 양손으로 이강인 얼굴을 감싸 쥐었고 뒤통수를 툭툭 치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수문장 돈나룸마도 이강인을 품에 꽉 안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강인은 10월 A매치에서 3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SG에서도 기세를 이어가며 드디어 득점포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강인은 겨우 20여 분을 뛰었을 뿐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선발 출전한 덴벨레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덴벨레는 스타팅 멤버로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차례 드리블 실패로 공 소유권을 빼앗기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포지션 경쟁자인 이강인은 짧은 시간을 뛰고도 골을 터뜨렸습니다. 공소유, 패스 연결 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도 이강인에게 덴벨레 6.6점보다 높은 평점 7.2점을 부여했습니다. 교체로 들어갔음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강인은 이적 후 PSG에서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는데요. 여름 프리시즌 기간에 부상을 당했고 8월 말 또다시 근육을 다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회복한 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됐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10월 A매치까지 소화하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22일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데 이어 AC밀란전에서는 교체로 들어가 맹활약하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강인의 UCL 데뷔골은 대표팀 선배 손흥민보다 빠른데요.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으로 2014년 10월 벤피카전에서 데뷔골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벤피카전은 손흥민이 출전한 10번째 경기였습니다. 2019-20 시즌 친정 발렌시아에서 챔스에 데뷔한 이강인은 4년 만에 UCL 무대로 돌아와 개인 통산 7번째 경기에서 데뷔골 맛을 봤습니다. 나이로는 손흥민이 22세 3개월로 22세 8개월에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보다 빨랐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인 챔스 득점 리스트에 역대 4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지성부터 시작된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박지성,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입니다. 손흥민이 한국인 선수로는 가장 많은 19골을 넣고 있고 이강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강인은 AC밀란전 활약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팀 3총사가 총가동된 이날 경기에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PSG는 승점 6점으로 도르트문트, 뉴캐슬 유나이티드, AC밀란을 제치고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F조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PSG TV와의 인터뷰에서 행복하다, 아주 행복하다. 초반에는 실수들과 자신감 부족이 있었다. 처음 20에서 25분 동안은 팀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골이 평정을 가져왔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상대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경기 전체를 지배하에 둘 순 없다. 우리 진영에서 수비를 하는 상황도 나왔다. 후반전에는 골로 선수들이 해방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승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에니케 감독은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고 우리 팬분들이 경기 후 즐길 수 있어 정말 좋다. 이제 우리는 리그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물론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경기인 밀란 원정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마치 결승전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C 밀란의 피올리 감독도 경기 후 뼈아픈 패배다. 나는 팀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잘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 PSG가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의 압박에 공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보여준 경기력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언론들도 이강인의 데뷔골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특히 프랑스 언론 레키프는 이강인이 89분 아름다운 슛으로 PSG에서의 첫 골을 득점했다. 이를 통해 PSG는 영국에서의 굴욕을 완전히 씻어내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전날 PSG 구단이 홈페이지에 올린 인터뷰에서 챔스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꾸민 대회라며 AC 밀란전은 팀에도 저에게도 중요하다. 잘 준비해서 꼭 승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쐐기골로 그 약속을 지켜낸 이강인입니다. 한편 괴물 수비수 김민재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김민재가 전세계 통틀어 센터백 순위 2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전문 나인미니때 프랑스파는 25일 센터백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미넨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센터백 김민재가 2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평가인데요. 존 스톤스, 에데르 밀리탕 등 월드클래스 센터백들이 김민재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김민재의 순위가 요시코 그바르디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국적의 그바르디올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 센터백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조국을 4강으로 이끌어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적료 7,760만 파운드, 약 1,300억 원의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이는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그바르디올보다 김민재를 더 좋은 수비수로 평가한 것입니다. 손흥민 역시 영국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요. 토트넘의 선배인 아론 레너는 25일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잘해낼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이 강해졌고 완장을 찼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지만 자신의 게임을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렸다. 이제 그곳에서 리더가 됐다.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올해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TBR 풋볼 역시 손흥민이 지금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것이 그의 발전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이제 막물가에 나온 오리로 비유했는데요. 아직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완전히 익숙해진다면 정말 무서운 공격수라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 자리를 되찾아도 큰 충격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파 3인방의 선전이 계속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